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AI, 인공지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반도체 칩, 바로 GPU일 겁니다. 네, 이젠 거의 상식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AI 혁명, 그 심장에는 바로 이 칩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력원인 셈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한 칩들의 발목을 딱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정말 예상 밖의 곳에 있거든요. 네, 바로 교통체증입니다. 그것도 그냥 교통체증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데이터 교통체증. 이건 아무리 성능 좋은 칩이라도 혼자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런 숨겨진 병목 현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요. 예전하고는 트래픽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거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터넷 트래픽,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남북 트래픽은 전체의 25%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는 전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수만 개의 GPU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동서 트래픽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내부에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오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쓰던 구리선으로는 이 엄청난 내부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호 손실도 너무 크고 전기는 전기대로 엄청나게 잡아먹죠. 거기다 열은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AI 시대에는 거의 재앙 수준의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빛, 즉 광통신입니다. 이건 그냥 구리선 대신 써볼까 하는 수준의 대안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 성장색 좀 보세요. 2024년에 260억 달러 규모였던 시장이 10년도 안 돼서 거의 2배인 500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예상되잖아요. 이건 그냥 부품 몇 개 바꾸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짓는 수준의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판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2027년쯤 되면 이 800G 트랜시버라는 핵심 부품이 무려 60%나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 핵심 길목을 쥐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예 규칙 자체를 새로 써야 합니다. 빛의 속도로 AI를 달리게 만들려면 기술적으로 몇 가지 큰 도약이 필요한데요. 그 핵심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CPU, 즉 공동 패키징 광학으로의 진화 과정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는 광학 부품이 칩에서 좀 떨어진 서버 앞쪽에 있었어요. 그 사이를 느린 구리선으로 연결했고요. 이걸 아예 칩 바로 옆에다가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 몇 인치의 거리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그 골치 아픈 구리선 병목 현상을 없애고 전력 낭비랑 발열을 확 줄일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얼마나 줄일 수 있냐고요? 무려 최대 6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기를 말 그대로 먹어치우는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이 정도의 전력 절감은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새로운 판에서 진짜 돈은 누가 벌고 있을까? 진짜 권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알려면 이 광학 부품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 이른바 밸류체인을 한번 따라가 봐야 합니다. 보시면 총 5단계로 나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인화인디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소재에서 시작해서 그 위에 회로를 그리고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DSP 칩을 만들고 이걸 다 합쳐서 모듈로 조립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섬이나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거죠.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권력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초고속 시대에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기술 얘기를 넘어서 이제 이 산업의 권력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난 가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에서 조립하는 회사들이 힘이 셌다면 이제는 권력이 양극단으로 확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단계인 핵심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가장 복잡한 두뇌, 칩을 만드는 회사, 이 양쪽이 모든 가격 결정권을 쥐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XT라는 작은 소재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AI 시대의 킹메이커가 되었는지, 그야말로 지정학과 공급망, 시장의 광기가 뒤섞인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숙전 1.13달러입니다. 2025년 초 이 회사의 주가가 이랬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자,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2025년 1분기 주가는 1달러대에 머물고 있었죠. 그때 마침 중국이 갈륨과 인듐이라는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합니다. 이게 AXT에겐 처음엔 악재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돼요. 전 세계가 AXT가 만드는 이 소재 없이는 AI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중국이 AXT 주위에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파준 셈입니다. 결국 통제가 풀리자마자 밀렸던 주문이 폭발하면서 3분기엔 9달러, 연말엔 16달러, 그리고 불과 1년 만인 2026년 1분기에는 41달러를 돌파해버립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이었죠.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상승률이 무려 3000%가 넘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숫자죠. 시장이 이 작은 소재 회사의 진짜 힘을 얼마나 뒤늦게 그리고 또 얼마나 격렬하게 깨달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AXT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AI 데이터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달리게 하는 그 빛을 만들려면 인화인듐, 즉 인피라는 소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AXT가 바로 이 소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거든요. 이 길을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AI 시대로 가려면 AXT라는 톨게이트를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기술의 변화와 권력의 이동이 앞으로의 컴퓨팅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광학적 융합입니다. 이제 칩과 광학 부품은 더 이상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거고요. 둘째, 전면적 광학 아키텍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교환하던 스위치가 아예 빛 자체를 거울로 반사시켜서 길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죠. 가치의 양극화. 돈과 힘이 공급망의 맨 처음, 그러니까 원자재와 맨 끝, 그러니까 핵심 칩 설계로 완전히 쏠리고 있다는 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결국 아무리 복잡한 AI라도 그 시작점인 가장 기초적인 소재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AI 시대의 병목 현상은 과연 어떤 근본적인 요소에서 시작될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칩 너머에 숨어있는 다음 킹메이커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